안녕하세요. 시골 개냥이와 고니 이야기 채널입니다. 책 제목 그래도 계속 가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제레미라는 젊은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는 제레미와 가족에게 아버지의 병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렇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제레미와 그의 가족들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의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술과 그 뒤에 이어진 항암 치료는 이미 어려워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제레미는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아버지가 점점 야위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서늘하던 봄날 제레미의 아버지는 저승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그 뒤로 몇 달 동안 제레미는 슬픔과 혼란, 분노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면서 괴로워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와 의문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역사 교사인 그는 1년 중 9달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강의 계획을 세우고 리포트를 읽고 교정해주는 일, 시대에 뒤떨어진 교과서를 교체하는 일보다는 아이의 점을 찍는 일이나 알파벳 T의 가로획을 긋는 일을 더 중시하는 무관심한 교장을 상대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었다. 대신 여름방학에는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독서나 소프트볼 경기를 즐기면서 지내고는 했다. 교사로서 그는 강의 계획서도 충분히 쓸 만큼 써보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보고서도 읽을 만큼 읽어보았으며 이제나 저제나 한결같이 역사의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 끄는 데에도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완고함과 편협함이라는 도전에 맞서 교정과 지적인 논쟁을 벌이기를 기대해왔다. 제레미는 아직 젊었지만 삶과 죽음에 관한 해답이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나 알고 있었다.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 자신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그는 살아오는 동안 주어진 문제들에 늘 해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다. 그 사람은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는 늙은 매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저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늙은 매는 여든이 훨씬 지났으며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곳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여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으니 늙은 매도 잘 알다시피 인생 자체가 크나큰 여행이기 때문이었다. 늙은 매는 얼마나 많은 산을 올랐고 얼마나 많은 국경을 넘었으며 얼마나 멀리까지 가보았는지 하는 것보다 삶이라는 여행이 경험상으로나 정서적, 정신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여정은 그동안 굽이치며 지나온 수많은 갈림길이나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평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는 가장 소중하면서도 영원한 교훈은 구부러지고 돌아가고 비좁고 캄캄하며 도전과 장애로 가득 찬 힘든 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은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들일 필요가 없기에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없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쉽게 얻어진 것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을 찾기란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었다. 늙은 매는 이렇다 할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부족 고유의 언어를 더 좋아했다.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삶의 풍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는 그의 출신을 말해주었다. 평생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까닭에 구부러지고 흉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손은 아직 튼튼했다. 늙은 매는 평생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온 한편 훌륭한 말 조련사였고 사냥꾼이자 집 짓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울타리에 말뚝을 박으려고 얼마나 많은 구멍을 팠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고 땅바닥에 얼마나 많은 기둥을 세웠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실망과 비탄과 슬픔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었을 때의 만족감만큼이나 실패의 쓰라림도 알고 있었다. 또한 유혹과 조롱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매달리겠다는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대개의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과 엇비슷했다. 그렇지만 제레미에게는 늙은 매가 할아버지였기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였다. 할아버지에게는 제레미를 끌어당기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평온한 태도와 대상을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눈길이 바로 그것이었다. 제레미는 대부분의 성장기를 조부모와 함께 보냈지만 어린 시절에도 할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늘 평온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맞이했다. 그런 점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늘 깊고 잔잔한 연못의 고요함과 같은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제레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기라도 한 양 슬픔과 혼란에 빠진 채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노인은 손자를 늙은 사시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거기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시나무 이파리가 바람결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더구나. 늙은 매가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것이 신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레미가 얼마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의 귀에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얘야,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 얼굴을 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무언가가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형식과 방법만 달리했을 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혼란으로부터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늘 변함이 없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여기까지 프롤로그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삶이라는 여행에서 일어날 일들 해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